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반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조금 헷갈리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알아볼까요? 첫째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주가 한 명인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한, 그러니까 소유주가 여러 명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기타로 다른 것은 다가구 주택은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약 200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말씀드리면 66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리고 3층 이하 건물만 가능해요.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건물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약 200평 이하이고요. 4층 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등기는 건물 하나의 개별 등기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 등본에는 집합 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고 개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분양이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변에 보면 빌라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관으로 봤을 때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만약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복합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요, 1, 2, 3층은 근린생활시설을 놓고 그 이후에는 주택을 넣었을 때 만약에 주택이 4층 이하가 되면은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층 이하로 주택을 넣게 되면은 다가구 주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헷갈리죠. 이게 무슨 면적이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알아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한다거나 오피스텔을 투자한다고 그럴 때는 이 면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선 전용 면적은 현관 안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방, 거실, 주방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용 면적에 베란다는 제외되지만 다용도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용 면적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 면적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용 면적, 여러분이 사용하는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공용 면적은 무엇이냐? 계단이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공급 면적을 분양 면적이라고 합니다. 많이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받으실 때 분양 면적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공급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그러면 계약 면적은 무엇이냐? 바로 공급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 공용 면적에는 지하 주차장이나 놀이터,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면적을 말하는 건데요. 발코니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 서비스 면적은 평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파트 평수는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바로 공급 면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계약하신다 그러면 이 공급 면적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같더라도 그 주거 공용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평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분양 면적이 조금 틀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전용률이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률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면적이 한 80% 정도가 전용 면적이 나올 거고요. 대략 20% 정도가 아마 주거 공용 면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보통 한 50에서 많아야 6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입주권과 분양권.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용어죠. 입주권은 뭐고 분양권은 뭔지. 특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일 시에 그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권은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쉽죠?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에 포함이 돼요. 실제적으로는 다주택 보유자가 돼서 나중에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이 아셔야겠습니다. 분양권은 보통 이제 청약에 담청돼서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리인데요. 즉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기관에 맞추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한 뒤에 당첨이 되면 됩니다. 요즘은 뭐 경쟁률이 만만치는 않죠. 또는 일반 분양이 끝난 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완공 후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그 다음에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과 계약 면적의 차이점,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부동산 헷갈리는 용어들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노대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연히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런 용어들은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대표의 부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